6월 4일 3분 장전 시황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돌입함과 동시에 자체 내부적으로 기술주들 관련해서 반독점 조사에 나섰다는 큰 이슈로 통해서 이제 기술주들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 멕시코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이민자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마다 5%씩 그냥 관세를 올리겠다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화할 여지가 있다. 미국은 우리의 친구다. 하지만은 관세가 결정될 경우에는 우리도 보복하겠다라고 좀 중립적인 입장 어떻게 보면은 취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 특별한 공식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반독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IT 기업들로 이제 미국이 독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왔습니다. 알파벳이랑 아마존,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6%, 4%, 7%대 큰 낙폭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어느 정도 야기했는데, 이런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들이죠. 특히 무역 협상에 민감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번 무역 협상과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흔히 말해서 이제 빵 종목들, 그 미국의 나스닥을 끌어올린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국 증시의 하락까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뉴욕 이 증시 전문가들이 미국 중국과 무역 협상이 무산이 된다면 미국 증시가 최대 10% 이상 하락될 수 있을 거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중에 절반이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낙폭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3분기 때 올랐던 1분기 때 올랐던 이런 기업들의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상승 랠리가 2분기, 3분기에 완전히 시세 반감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번 G20 정상회담에 굉장히 큰 귀추가 몰리고 있는데, 일단 그 중국 상무부 쪽에서는 G20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중국 정상회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 이런 소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말 G20 정상회담을 좀 분기점으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더욱더 확고해지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내 뉴스로 본다면은 김정은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 활동을 시작했죠. 한 25일 정도 이제 공식 석상에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공식 석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좀 김정은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온다던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G20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썰이 계속 나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슈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다음 달에 이제 그 대북 이제 인도적 지원이 지금 대통령은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야당 쪽이라든가 좀 어떻게 반대에 막혀서, 유엔이라든가 야당 쪽에 반대 제재에 막혀서 확실하게 그런 일정이 정해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북한과 연관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지열병도 있고요. 그리고 남북 병협주가 지금 이 인도적 지원 관련 테마주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좋냐면은, 최근에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2발 쏘았죠. 근데도 지수에 대한 큰 하락폭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남북 경협주의 시세 하락이 매우 바닥에 나왔고, 정부 쪽에서는 강하게 인도적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충이 이제 저번 주 개봉을 하면서 이번에 그 거의 어벤져스급으로 흥행 기록을 이어나가겠다고 해요. 이 주간에 거의 3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했고, 지금 총 관람 개수가 336만 명인데, 이게 4일 만에 이루어진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월화수 이번 평일 기간 때에 예매율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1000만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번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매율이 좀 많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면은 1000만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힘이 좋아요. 그냥 이게 재료 소멸이 됐다면은 예전에 SM 라이프 디자인처럼 어벤져스 관련 이슈들이 떴다가 재료가 소멸되면은 진짜 그 대량의 음봉을 통해서 하락폭이 나오는데, 지금 기생충 관련 테마주들은 그렇게 대량의 음봉이 아니라 정말 3, 5%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아직 고가대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의 기생충 흥행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유시민, 홍준표가
맞짱 토론을 했는데 어제 이제 유시민 관련주들이 장중에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YBM에서 필두로 반등이 나왔는데 유시민이 또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정치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또 오히려 홍준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런 발언은 뭐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약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시민 관련 종목에 대한 이 흐름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홍준표 관련주도 있는데 이미 야당 쪽은 이 황교안 대표가 절대적으로 이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홍준표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유시민 관련주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뭐 정치 테마주를 이제 좀 주목하고 계신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싸 연대기가 뭐 개봉을 했는데 저번 주 개봉을 했는데 상당히 좀 평가가 안 좋아요.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활을 걸었다, 올인을 했다라는 발언까지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장중에 어제 마이너스 9.35% 되니까 완전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냥 흔히 말해서 폭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폭망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청률은 이제 1위를 달성했죠. 시청률이 1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청률을 10%대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바닥에서의 반등이라든가 저점 매도 심리가 작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관련 업종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관련 그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왔던 종목이다. 5G 관련 테마주들도 갔고, 뭐 기술주 관련 테마주도 단기적으로 갔고, 그리고 히토류 관련 테마주들도 상승이 나왔고, 이게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관계에서 이 해외 글로벌 증시도 계속 혼조세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재료가 없는 순환매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항상 비중에 대한 조절, 그리고 짧은 매매,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3일 정도의 매매로 포지션을 잡고 시장에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납폭을 좀 많이 회복했는데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00포인트 이상을 회복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오히려 개인들이라든가 이 외국인들이 좀 이 매도 물량보다 수급을 유지해주기만 해줘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력 테마는 항상 코스닥 테마주들로 잡으시고, 지금 코스피 종목들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대형주라든가 중형주 이상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추세를 돌릴 때 한번 매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3분을 맞추려고 했으나 3분을 맞추지 못했는데 그래도 뭐 정보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중에 계속 꾸준하게 좋은 종목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